시작하자고. 어려워. 잘 봐야 돼. 알겠지? 적어도 어떤 뭐라고 할까? 기준이 되는 좌표는 몇 가지는 좀 알고 있어야지. 아, 이게 어떤 비분리다 이런 걸 알아야지. 뭐 시험에서 보기 선택지에서 한두 개라도 기니디 중에 3개 중에 한두 개라도 맞출 수가 있겠지, 그지? 내가 이미 목표가 너무 소심해서 좀 그렇긴 한데 비분리가 어렵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제 보자고. 비분리가 뭔지는 알아? 감수분열 얘기하는 거야. 1분열의 비분리 될 수도 있고 2분열의 비분리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거에 따라서 어떤 특징들을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기본적인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여기는 기본 특징 정리표인데, 자, 비분리된 세포들, N세포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이게 M이 분열기를 얘기하는 거야. M1은 제1분열, 2는 제2분열 비분리를 얘기하는 거야. 됐지? 자, 생각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나올 거야. 성염색체 비분리하고 상염색체 비분리로 구분해서 나올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각각에서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각각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성염색체 비분리에서 첫 번째 분열에 비분리가 일어난다고 하면, 자, 천천히 생각해보자. 남자 쪽에서 비분리 일어났으면 원래는 분리되기 전에 XY지, 성이. 그지?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하면 XY가 원래 하나씩 가야 되는 게 정상이지. 근데 한쪽으로 다 간다고. X와 Y가. 비분리가 된 거지. 그럼 남아있는 이쪽은 뭐야? 성염색체가 아예 없는 거야. 이쪽에는 X와 Y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X, Y가 있었고 남자야. 그러면 X제곱, Y제곱이 되고, 제곱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똑같은 게 두 개 복제되어 있는 상태. 근데 어느 한쪽으로 다 가버리는 거야, 이렇게. 응? 여기는 아예 없는 거야, 빵. 됐니?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돼? 이제 1분열에만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거니까 2분열은 정상 분리가 돼야 되거든. 원래 예를 들어서 봐봐. X제곱이 있으면 정상 분리하면 X 하나씩 가는 거지. 맞지? 그러면 X도 마찬가지, Y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씩 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결과가. 맞니? 그래서 1분열에서 남자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면 X와 Y를 동시에 가지는 배우자 세포, 정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야. 됐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여기가 XX고 그러면 X제곱인데 여기에서 표현할 때는 X와 X-로 나눠서 표현합니다. 왜?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들에 대한 뭐 표현형에 이런 거 분석할 거거든. 확률이나 이런 걸 분석할 건데, 그러니까 EX와 EX에 있는 유전자가 당연히 다를 수 있잖아, 그지? 맞지? 대문자 A 있고 소문자 A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좀 일종의 이제 변동성이 더 높아진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 상태에서 1분열 비분리가 이쪽으로 일어나면 다 가겠지, 그지? 여기는 없고, 그럼 여기는 XX 다시 0 없다, 그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한마디로 여자 쪽에서 성염색체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면 뭐니?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두 개의 X 염색체를 하나씩 가지는 난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지. 됐니? 이렇게 될 건데, 근데 2분열의 비분리가, 이쪽이다.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나게 해볼게. 예를 들어 남자는 X제곱, Y제곱 시작했다. 자, 1분열은 정상이야. 그럼 하나는 X제곱, 하나는 Y제곱 가져갔겠지. 예를 들어서 얘가 비분리 일어났다 치자. 그럼 뭐야?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거야. 여기는 없지. 여기는 정상이면 Y 하나씩, 제곱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가겠지. 그때 이거를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X 염색체 두 개를 가지게 되는 거야. 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는 반대로 여기가 XX인데 여기가 비분리 일어났다고 하면 하나씩이고 여기는 Y 두 개 갖고 있는 거하고 안 갖고 있는 게 생기겠지.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지? 이렇게 될 거고. 여자 해볼게, 여자. X 제곱. 이렇게 됐는데 1분열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다고 치자. 그때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X0가 만들어지겠지. 여기는 원래 X 하나씩 가져가게 될 거야. 맞지? 별거 아닌 것 같지? 문제 봐봐, 어려워. 또는 당연히
얘가 비분리라면 x-x-0 하고 xx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무슨 말인지 알지? 여자는 x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하나씩 받으니까 얘만 두 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x를 얘만 두 개 갖고 있을 수 있어. 두 개 갖고 있는 게 비분리가 일어난 쪽이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성염색체가 이런 식으로 비분리가 일어난다고 하자. 그럼 상은 일단은 뭐지? 그 유전자형으로 한번 따져볼게. 얘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어딘가 상염색체 위에 갖고 있었어. 유전자를. 됐지?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복제되어 있는 상태지. 맞지?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난다고 하면 한쪽으로 다 가버리고 어느 한쪽은 없는 거야. 그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얘는 없는 거지. 됐지? 한마디로 대립 유전자를 다 갖고 있으면 이건 뭐니? 1분열 비분리가 되는 거야. 됐지? 근데 여기에서 처음에는 복제된 여기까지는 비분리가 없어. 맞지? 분열이 일어나야 비분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세포들은 비분리가 아니지. 당연히. 그지? 그것도 문제를 푸는데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지? 여기서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난다고 하자. 그럼 어느 한쪽은 대문자, 어느 한쪽은 소문자의 그 염색체가 가겠지. 그지? 염색체니까 띵띵해서 제곱이지. 그지? 두 개가 있는 거야. 이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이렇게 되고 이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오케이?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면 뭐 X 성염색체든 상염색체 유전자든 뭐니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 거야. 무조건. 맞지? 똑같은 게 두 개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표로 정리한 거야. 알겠지? 스스로 한번 다시 풀어서 정리를 해봐.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오케이? 넘어갈게. 그 다음 비분리 세포와 DNA 상대량을 매칭하는 걸 기본으로 해야 되고 DNA 상대량 표 있잖아. 그지? 매칭 기본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걸 할 수 있으면 뭘 할 거냐면 비분리 가계도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을 수 있어. 오케이? 이거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면 이렇게 일단은 그 플로우 차트, 그 논리적 흐름 순서도를 한번 따져보자고. 이렇게 상대량을 매칭할 수 있는 순서. 일단 첫 번째 표나 어떤 정보에서 EN세포 찾아. EN세포는 정상세포야. 안 그래? 분리 자체가 안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 EN세포부터 제외하고 봐야지. 그래서 비분리 예외가 아예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야. 정상 그대로야. EN세포는. 그지? 비분리 없는 정상세포라고 볼 수 있고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EN세포의 정보로 뭐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는지 상염색체에 있는지 알 수도 있을 수 있어. 그지? 또는 무슨 말인지 알지? 성염색체에 있으면 남자 쪽에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그것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유전자형도 이 세포에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를 따져서 이제 파악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 다음, 자, 핵상이 N세포인 거가 어디니? 여기서는 이 세 개가 원래 N세포지, 그지? 이 N세포들의 정보를 한번 보자고. 그러면 분리로 인해서 핵상과 유전자 이상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N세포들은. 일단, 첫 번째, 당연히 복제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따져서, 위인지 아래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상대량 표에서. 그지? 이거. 두 번째, 모세포 유전자를 다 갖고 있거나, 그 다 갖고 있는 거니? 대문자에 소문자에. 핵상이 N이면 무조건 하나 갖고 있어야 되잖아. 정상이면. 맞지? 2N에서 두 개 갖고 있다가 나눠줘야 되잖아. 그지? 근데 N인데 뭘 다 갖고 있어? 이러면 다 갖고 온 거지. 그지? 비분리가 일어난 거야. 응? 그러니까, 원래 N이어야 되는데 하나를 더 갖고 온 거지. 그지? N 플러스 1이거나 아예 못 가져온 거나. 그럼 N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 핵상이 N이면 하나를 갖고 온 거야. N 플러스 1이면 하나 더 갖고 왔으니까 쌍을 이루는 거고. N 마이너스를 하나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못 갖고 왔으니까 없는 거야. 알겠지? N 마이너스는 없는 거다. 그거 알아두고. 그 다음, 유전자 교차 보유로 1분열 비분리인지 2분열 비분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아까 이미 내가 설명했거든. 봐봐. 1분열 비분리면 어느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대문자와 소문자에 다 가는 거지. 맞지? 2분열 비분리는 대문자와 소문자 중에 같은 걸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지. 대문자에 이런 식으로. 이게 틀이 딱 잡혀야 돼. 알겠지?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다 가 있다고 하면 1분열 비분리라는 게 확정이고 그 다음에 이쪽과 이쪽
이쪽과 이쪽 서로 다른 쪽에서 대문자 A 쪽만 갖고 있는 세포가 있고 소문자 A 쪽만 갖고 있는 세포가 있다고 하면 이건 뭐니? 반드시 이분열 비분리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는 이게 캐치가 안 된다고. 오케이? 나눠져 있다. 교차 부여가 나눠져 있는 거 아니야. 대문자, 소문자, 이게 대립 유전자가 대문자는 이쪽, 소문자는 이쪽이 나눠져 있다는 거는 반드시 이분열 비분리라고. 이 중요한 포인트야. 알겠지? 핵상이 n인데 뭐 n 플러스 n 마이너스 될 수 있지. 근데 어쨌든 n 부류의 세포들 중에서 그지? 하나씩 나눠져 있는 게 두 세포 확인된 다음에 이건 이분열 비분리라고. 됐지? 어느 한쪽이 다가 있다고 하면 대립 유전자,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 이런 게 또는 염색체로 X, Y 이런 게 다가 있다고 하면 1분열 비분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분리 세포만 봤을 때 유전자량을 유전자형과 유전자 양의 특징을 그 다음에 파악해야 된다. 한마디로 비분리가 된 세포는 마지막에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세포부터 더 먼저 봐야 되는 거야. 상대량 표든 아니면 가계도든 비분리든. 오케이? 그걸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있는 거는 한번 생각해서 그럴 수 있겠다. 천천히 20분 30분 걸려도 돼. 천천히 비분리되면 상대량이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이거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해봐. 일단 시작하는 기준부터 잡아주면 그 양성 잡종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소가 원래 정상 EN 세포에서 111 하나씩 있다고 하자. 됐지? 상대량 111 하자. 그랬을 때 어떤 세포가 비분리가 됐어. 비분리가 되면 n 플러스 1 또는 n 마이너스, 그러니까 n이 아닌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 맞지? 비분리가 됐을 때. 그랬을 때 n 플러스 1 세포 중에서 1분열 비분리일 때의 유전자량의 가능성, 2분열 비분리일 때 가능성 한번 자기가 재구성을 해보라고.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이거 하자, 이거. 1형, 2형이 있어. 이게 무슨 뜻이야? 대문자 A 하나 있고 소문자 A 없고 대문자 B 2개 있고 소문자 B 없다는 거야. 원래는 정상세포는 1111이었는데. 됐니? 여기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야 될 것들이 많아. 정상세포 유전자 상대량 구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뭘 일단 판단할 수 있냐면 A쪽은 1인데 B쪽은 2지. 균형이 안 맞지. 비분리 확정이야, 이러면. 정상 분리면 11 합해서 2, 11 합해서 2잖아. 복제되면 2, 4 되지, 그지? 그 다음에 꼭 반씩 나눠지니까 무조건 균형이 맞아야 돼. A쪽, B쪽이. 같아야 돼. 근데 안 맞지? 비분리라고, 이거. 확 100%야.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배웠던 것들 녹여서 써야 돼. 비분리가 일어나더라도 홀수 숫자 1이 있다라는 거는, 뭐니? 복제된 부분이 아니고, 맨 앞부분이거나 맨 아랫부분이야, 이거. 무조건. 비분리가 일어나더라도 무조건 홀수는 맨 아래쪽, 맨 위쪽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고. 그지?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세포냐면 핵상이 반드시 N일 거야, N. 됐니? N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는데 여기 뭐겠니? 1, 0이 정상이라는 게 보이지? 그지? 그럼 2, 0은 뭐니? 비정상이지? 어떻게 할 때 2, 0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2, 0은 대문자 B만 2개 있다는 뜻 아니야, 그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원래는 이렇게 나눠졌다가 대문자 B제곱이 있다가 어떻게 돼? 하나씩 나눠져야 되는데 한쪽 다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랬을 때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한번 매칭을 시켜봐. 맞춰보라고. 알겠지? 이거 하고 있으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린다. 오케이? 스스로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해. 자, 이거 볼게. 이거. 이제 머리 좀 더 쓰는 거 해볼게. 예시 문제를 한번 보자고. 두 개체 각각 두세 포씩. 그러니까 두 개체가, 이거. 뭐야, 이거. 두세 포씩 가진다. 비분리 세포는 각각 한 개씩 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세포 중에는 정상세포 2개, 비분리 2개. 근데 각각 정상과 비분리 하나씩 있다는 뜻이야. 됐지?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다 찾아봐야 되는 거야. 한번 볼게, 내가. 정상세포의 가능성이 있는 거. 먼저 보면 알겠지만은 대문자, 소문자가 둘 다 동시에 있으면 2n이지, 그지? 그지? 2n이라고 하지? 근데 요거 정상의 가능성이 있지. 당연히. 그러니까 대소 이렇게 있으면 1, 그렇잖아, 그지? 만들어질 수 있겠지? 봐봐.
이거 만들어질 수 있니 없니? 디귿. 있지. 왜? 대소 있는 2n인데 이거는 성염색체 위에 있으면 되지. 똑같은 이유로 요거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정상일 수 있어. 맞지? 그러니까 대 y 이런 식으로 되면 되잖아. 오케이? 정상의 2n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세 군데서 보여. 그럼 이제 뭐 해야 되게? 이제 두 개 조합을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봐. 얘 가지고는 대부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봐. 얘 가지고 이거는 설명 어떻게 한달까? A쪽은 정상으로 분리돼서 대문자 A를 가졌고 B쪽은 아예 못 받은 거야. N-인 세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얘는 정상인데 얘는 이제 A쪽에서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서 대문자와 소문자를 둘 다 동시에 갖는 핵상이 N 플러스 1인 세포가 되면 되지. 또 얘는 어때? 여기서 일로 가려고 하면 A쪽에서 대문자 A만 둘 다 동시에 갖는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나서 A는 2개 갖고 B는 정상으로 하나를 가졌다. 이렇게 설명이 되지. 다시 말할게. 얘가 2n이면 기역, 디귿, 리을을 비분리 세포로 다 설명할 수 있어. 맞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됐지? 얘는 뭐 2n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 얘는 어떨까? 얘가 정상이라고 하자. 얘가 정상이면 어떻게 돼? 2n이지? 대문자, 소문자 A가 있으니까 2n이지? 그랬을 때 얘는 X 염색체 또는 Y 염색체인데 그냥 X라고 하라고 했지, 그지? 아마도 고장고도 당연히 Y 염색체 나온 거 아마 없었을 거야, 시험에. 자, 이게 그 정상 2n이라 하자. 그러면 여기서 이건 볼 필요 없지? 왜? 얘는 2n이니까. 서로 다른 개체야, 그지? 그리고 뭐니? 이노야. 그리고 이건 이 세포에서 이 세포로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는 이유는 여기 없던 게 생겼지, 그지?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자, 이 세포에서 이 세포 갈 수 있어, 없어? 이건 둘 중에 이걸 받았어. 그지? 그럼 이렇게 됐으면 이건 X 염색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면 Y를 받으면 되는 거야. 될 수 있는 거야. 정상 분리지, 근데, 그거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갈 때는 뭐야? 비정상 분리가 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A쪽에서 뭐니? 그 2분열 비분리로서 대문자 A를 세포가 받아버릴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또 X 염색체를 받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 있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지?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여기서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는 당연히 이거 가능해. 그지? 그럼 요렇게 묶일 수 있는 거지. 첫 번째 가능. 두 번째, 얘는 2n이라 했고 얘가 2n이라 하자. 얘가 2n이면 봐봐. 얘는 이쪽으로 갈 수가 없지. 없던 게 생길 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니은에서 만들어져야 필연적으로 니은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얘가 일로 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동형접합이잖아. 정상 2n이라면. 그지? 정상 2n이면 200, 10 이런 거 될 수 있다고 했지? 저번 수업에도 있었어. 그러면 당연히 10 이건 되지. 정상이야. 그럼 10에서 00으로 가는 거 비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인데 예를 들어서 00이 됐을 때 Y를 받은 정상도 00 될 수 있지만 모두 그럴 수 있어. X와 Y를 다 뺏긴 비분리가 되면 유전자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도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는 사실은 요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는 요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야. 두 쌍이 나오는 거야, 지금. 알겠니?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 머리를 굴릴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가고 또 나오네.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잠깐만, 요거 봐봐. 고쳐. 여기 있는 정상세포거든. 정상세포가 아니고 제1모세포가 AB야. 이런 상태야. 자, 표 보자, 표. 인호가 한번 판단해봐. 가나 각각 비분리가 한 번씩 일어났대. A, B, C, D, E 세포에. 자, 이제 표를 봤어. 표 봤을 때 지금 여자 쪽에는 세포가 3개고 남자 쪽은 2개지, 그지? 그거 알았지? 자, 이게 5개 있지? 매칭이 돼야 돼. 매칭이. 어떻게 매칭하면 될까? 이누야? 자, 일단은 정상 2n 제곱 세포들이 2개 있어야 되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매칭하면 좋을까요?
A하고 B를 뭐하고 뭐 가능성 있는 게 뭐지? A는 미음이고 오케이. 그렇게 되면 가능하지. 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 정상 이해님이 있어야 될 유전자 다 있어야 되잖아. 그지? 예를 들어볼까? 얘는 될 수 있겠니? 얘는 A가, 대문자 A가 없는데 있지. 그지? 맞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면 없는 게 생길 수는 없잖아. EN에서 없는 게 밑에 생길 수는 없잖아. 새로 생길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건 불가능한데 얘하고 얘에서는 다 가능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돼. 그지? 자, 이렇게 한 이유 중에 또 하나 뭐냐면 이쪽이 여자고 이쪽이 남자니까 이렇게 있고 하고 있고 없고가 있다면 이게 X 염색체의 위에 있는 유전자라고 하면 이게 설명이 되잖아. 그래서 이걸 남자 쪽으로 본 거야. 남자 쪽으로. 다 있는 건 여자 쪽으로 본 거야. 핵상 2n 제곱들이야. 됐지?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세 개가 나왔는데 남아있는데 파악할 수 있는 건 봐봐. 여기서 남자가 또 중요해. 남자 2n에 스몰 b가 없는데 여기 있지. 그지? 그럼 이건 반드시 남자 거면 안 돼. 여자 거여야 되는 거야. 여자 건데 홀수가 있지. 아까 똑같은 이유로 홀수가 있으면 바닥을 기고 있는 세포야. 1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2번 분열돼야지 만들어지지 한 번 분열돼서는 복제된 상태에서는 안 만들어진다고 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홀수인데 이게 D가 돼야 돼. 자, 이거 써볼까? 어떻게 돼 있냐면 1002가 돼 있지. 002. 원래는 뭐겠니? 그러면 이거 2분열 비분리지. 이거 짝수 있으면 맞지? 그러면 원래 1001, 1001 해서 여기에 2002가 돼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얘는 뭐니? 1000이야. 맞지? 그러면 얘가 2222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나눠졌으면 얘는 0220이 돼야 되겠지. 쉽지? 020 있나? 맞네. 있네. 그러면 여기 C가 되면 되지. 0220. 맞지?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 그러면 이제 디귿 보면 0200이거든. 여기 0200이면 얘 이 짝수는 어색하지. 맨 아래쪽은 1, 홀수 아니면 0이어야 되잖아. 1 아니면 0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비분리고 같은 종류가 두 개 있으니까 2분의 1 비분리지. 얘도 어디서?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야. 오케이? 그럼 뭐 얘 같은 경우에는 00이 될 수는 있어. 왜냐면 X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가 없을 수는 있잖아. 그지? 그러면 그 유전자는 이쪽으로 갔겠지. 이쪽으로. X는 이쪽 Y가 왔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하면 이게 가능하다. 얘가 2220이었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쪽으로 Y가 와야 되니까 이쪽으로 와야 돼. 0. 이쪽으로 00이고 여기 2가 있는 거 보니까 0200이었고 이쪽은 그러면 2020이었어. 그러면 10101010 얘는 0000 와우. 아무도 없는 세포가 만들어지네. 그지? 이런 것까지 다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거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살짝 더 응용된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야. 그냥 상대량보다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는데 꼭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은 느낌. 뭐냐면 감수 분열에서 연속적으로 2번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지. 복잡하겠지. 한 번만 일어나도 복잡하겠지. 근데 2번 일어나면 더 복잡하겠지. 그지? 근데 다행스럽지? 2번 일어나는 게 더 간단하다는 걸 깨닫고 있어야 돼. 더 간단해. 왜 내가 간단하다고 하는지 이유를 얘기해 볼게. 2번 연속적으로 비분리가 일어난다면 반드시 1분열은 100% 확정이야. 2분열 2개 중에서 한 군데 또 일어났겠지. 그럼 2번 연속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 감수 1분열 후에 이 니은 디귿의 핵상을 보면 분명히 1분열이 일어나면 한쪽은 플러스 1, 한쪽은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맞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 비분리 일어난다 치자. 그러면 하나 더 가져가는 게 있고 하나 덜 가져가는 게 있지. 그러면 n 플러스 2와 m이 될 거야. 됐니? 요거는 이제 여기는 비분리 일어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m-1, m- 이렇게 구성되겠지.
봐봐. 2번 연속으로 비분리가 일어났다. 라고 하면 n을 기준으로 n은 반드시 2번 겪은 거야.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건 뭘 뜻하니? 비분리가 일어났는데도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는 처음에 비분리 당했고 그때 뺏겼으면 여기 얻는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거나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면 다시 염색체 수는 정상으로 돌아오겠지. 맞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상 핵상 n으로 보이는 놈은 무조건 비분리 2번 겪은 거야. 그리고 n 플러스 2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으면 n 마이너스 1 플러스 1하고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지겠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도 또 n이 나와. 뺏기고 얻은 거야 얘는. 얘는 2번 다 뺏긴 거지. n 마이너스 2가 되고 이쪽에서는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2번 연속으로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특징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 기준에서 염색체 수가 23이거나 25면 뭐야? 21, 23, 25는 뭐야? 2번 둘 다 겪은 거야. 근데 우리 바로 눈치챌 수 있지. 25는 2번 다 받은 거야. 21은 2번 다 뺏긴 거지. 23은 뺏겼다 받았거나 받았다 뺏기거나 둘 중에 하나야. 딱 정리되지. 그 맞은편을 보면 알지. 맞은편이 n-1이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받았다 뺏긴 거야, n이. n 플러스 1이야. 그러면 뺏겼다 얻은 거야. 그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 빨리.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지금 얘기했던 거 다시 뭐 영상을 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혼자서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 알겠지? 다시 말할게. n 플러스 2, n 마이너스 2는 2번 다 겪은 거야. 그리고 얘들이 어떻게 겪었는지를 보고 싶으면 맞은편에, 특히 n을 판단하고 싶으면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얻었다 뺏긴 거고 플러스 1이면 뺏겼다 얻은 거라고. 1분열에서 뺏겼다가 2분열에서 하나 더 얻은 거야. 오케이? 그걸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 그걸 얘기하는 표야, 이거는. 아시겠죠? 넘어갈게. 자, 2회 비분리 문제의 좌표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방금 내가 설명한 거 뭐 정리되어 있는 거라 보면 돼. 2회 비분리 일어난 최종세포의 특징은, 봐봐. 25짜리, 23짜리, 21짜리 방금 내가 얘기했지. n 플러스 2, n 마이너스 2. 이건 두 번 다 겪었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2분열의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쪽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당연히. 이것도 좀 한 틀로 알고 있도록 해라. 삼각형이 뭔지 알겠지? 삼각형 같은 수가 된다고. 같은 수가. 염색체 수가. 22로 갔거나 24로 갔거나. 이거는 n-1로 갔거나 이거는 n 플러스 1로 갔거나 이 뜻이지. 그지? 그지? 22로 같으면 어떻게 되니? 여기는 얻었을 거기 때문에 플러스 2와 n이 있을 거고 25와 23이 있을 거고 이쪽에 얻었으니까 이쪽은 뺏겼지 처음에. 그지? 그러니까 n과 n-2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처음이라서 따라오기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뭐 무슨 논리인지는 납득할 거야. 그거를 자기 걸로 좀 만들기 위해서 좀 잘 정리를 해. 알겠지? 그거 딱 눈치채지는 게 몇 개인지에 따라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잘 안 되는 문제도 분명히 생길 수 있어. 충분히 수능 문제 수준으로 이제 깊게 들어가 버리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긴 해. 넘어갈게. 자, 성상. 각 1회 비분리 문제의 좌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2번 연속 비분리인데, 뭐 예를 들어 1분열에서는 상염색체 7번이 비분리. 2분열에서는 어느 한쪽에서 그 성염색체의 비분리. 이런 거. 또 1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 2분열에서 둘 중에 한쪽에 염색체 비분리. 이렇게 일어나면 각 1회지, 그지? 지금 앞에 거하고 연결해서 연속적으로 2번의 비분리가 일어나는 건데, 하나는 하나는 상에서 비분리 일어났을 때 문제가 거의 압도적 대다수거든. 상만 2개 나오고 성만 2개 나오는 경우가 잘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좌표로 잡아 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보자고. 성염색체 우선 남자, 여자 순서로 판단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지. 성염색체부터 먼저 판단하자. 그 자료가 나오면. 그런 뜻이야. 자, 이 세 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일단. 이거는 예외가 없는 어떤 몰아세울 수 있는 포인트거든. 이 세 가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 보자. 생각해봐. 자,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걸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n 플러스 2면 뭐야? 2번 다 받은 거야. 이거는 성상 한 번씩 비불리면 상도 하나 더 있고
성도 하나 더 있다는 뜻이야. 인정? 이때 X 염색체수와 근데 두 번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X가 빵인 세포는 여자한테 있을 수 있겠니 없겠니? 여자는 무조건 X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빵인 세포는 어디에만 있다? 남자는 불가하고 남자 쪽에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성염색체를 뭘 받아야 된다? X를 받으면 빵이 아니지, 그지? Y를 받는데 Y만 2개 받는 거야. 그게 뭐니? 성염색체 2분열 비분리로 YY 이렇게 받을 수 있지, 그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M2 2분열 비분리로 받으면 X 개수가 빵인 그지? N 플러스 2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또 N 플러스 2인데 X 염색체 수가 하나인 세포도 여자 쪽에서는 없어. 왜? 아니 성염색체도 비분리가 일어났잖아. 그럼 N 플러스 2라고 하는 거는 X 염색체를 언젠가 나눠야 될 때 다 가져왔다는 뜻 아니야? 안 그래? 근데 어떻게 한 개가 돼? 한 개는 정상인데. 그지? 남자 쪽에서 어떻게 하면 돼? 1분열 비분리로 XY를 다 갖고 왔다가, 그지? X 하나, Y 하나를 가지면 이거 X가 한 개겠지, 그지? 그러니까 남자 쪽 1분열 비분리일 때 M 플러스 2에 X1. 됐지? 남자 쪽 2분열 비분리일 때 M 플러스 2에 X빵. 남자 쪽에서만 만들어진다고. 오케이? 성염색체 판단할 때는 여자보다는 남자 쪽 가능성이, 몰아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많은 거야. 남자부터 먼저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지. 꼭 남자부터 먼저 판단 안 한다고 해도 적어도 이런 어떤 기준값은 갖고 있어야지, 눈에 보이는 게 좀 빨리 생기겠지. 많이 생기고. 오케이? 세 번째, N이면 뭐야? 2번 연속으로 비분리가 일어났는데 N이면 반드시 뭐라고? 2번 다 겪은 거라고, 비분리를. 얻고 잃었거나 잃고 얻었다고 했지, 그지?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N이 되는 거지. 이때 X 염색체가 한 개면 이거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 성염색체 비분리에서 남자 쪽인데 1분열로 얻었고, 맞지? 2분열에서 상을 잃은 거야. 그러면 N이 될 수 있겠지. X에서는 하나 얻었고 상에서 하나 잃었어. 그러면 결국 수는 그지? N 핵상의 수는 N 이퀄 23이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난자가 또 불가능하네. 와우. 왜냐하면 X 염색체수 한 개라고 하는 게 여자 입장에서는 정상이어야지만 만들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 전제 조건이 뭐야? 성도 한 번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럼 핵상의 N이라고 하는 건 뭐니? 비분리가 성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잃었든 얻었든 일어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기준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N 플러스 N에서 X 염색체 수가 한 개인, 이 전제 조건에서 한 개인 세포는 다 남자야. 남자 쪽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설명에서 이 좌표가 될 수 있는 게, 남자는 남자대로 이제 그렇지만은 여자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됐나요? 요거 한번 볼게. 예시. 남녀 상의 유전자형은 대문자, 소문자 A야. 그리고 1분열, 2분절에서 각각 상 한 번, 성 한 번.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 한 번씩 비분리 일어났대. 요 그림 보면 요런 꼬리 있고 이 균등한 크기면 이거 남자 쪽이고, 크고 작고 작으면 이거 여자 쪽입니다. 됐지? 이 상태에서 이 표를 보고 여기에 1, 2, 3, 4 매칭을 시켜야 되는 거야. 매칭을. 우리 이미 많이 알고 있어. 봐. 25, 23은 2번 다 겪어야 나오는 거야. 첫 번째 분열 비분리로는 하나 많거나 하나 적은 거밖에 안 만들어지지, 그지? 그 기준값이 23이기 때문에 24나 22가 만들어지는 거야. 맞지? 25하고 23은 얻고 잃었거나 잃고 얻어야 되니까 2번 다 겪은 거야. 맞지? 이 두 개는 아래쪽에 있어야 돼. 됐니?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23인데 X 염색체 수가 2개인 게 있고, 25인데 빵개 있는 게 있다. 그지? 빵개 있는 건 이게 눈치챘지? 아까 이미 나왔었는데 2번 다 얻었어. 성도 한 번 더 얻은 거야. 근데 빵개라는 거는 남자 Y 2개 있는 거밖에 없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게 YY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안 갖고 있는 거야.
여기서는 y제곱을 갖고 있었을 거고 여기는 x제곱을 갖고 있었으니까 역으로 1분열에서는 상비분리가 일어났던 거야. 왜? 성은 비분리가 아니잖아 지금. 성의 비분리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지? 여기는 정상적으로 분리 일어났으니까 x를 갖고 있겠지. 와우. 바로 판단되잖아. 되지? 자, 그 기준에서 대문자 A 상대량이 여기가 1이래. 여기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대문자 A가 하나 있다는 뜻이지? 맞지? 근데 분명히 상의 비분리가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1분열 비분리잖아. 생각 정리 잘해야 된다. 1분열 비분리잖아. 원래 유전자인 대문자 A, 소문자 A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1분열 비분리가 됐으면 이 대소가 어디로? 한쪽으로만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대문자 A가 있다는 건 여기 한쪽으로 A제곱, 스몰 A제곱 다 왔다는 뜻이야. 이노야, 이거 머리 써야 돼. 머리 쓰면 잠 안 온다. 알겠지? 내가 학생 때 공부를 해봐서 알아. 죽을 듯이 힘들어도 머리 쓰면 잠 안 와. 응?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부터 치워야 돼. 나 화난 거 아니야? 너가 너를 봐야 돼. 너가 너를 봐야 돼. 지금 너가 뭐가 부족한지가 분명히 있거든? 보이거든? 그래서 스스로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된다. 알겠지? 일로 다 와야 돼. 맞지? 1분 비분리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한 번 한 번이라니까. 그지? 근데 여기에 성 비분리가 여기 있다라는 게 확인됐잖아. YY 때문에. 그지? 그럼 이쪽 다 와야 되고, 여기는 사실은 대문자 A도 하나 있지만, 소문자 A도 있는 거야. 맞지? 여기도 대문자 A, 소문자 A 이렇게 있는 거지. 됐니? 이렇게 된다면 이제 좀 더 쉬워지는 게 이쪽도 이제 파악이 좀 더 쉬워지겠지. 안 그래? 이 23은 반드시 예지. 그지? 3번. X 염색체 수가 2개 있네. 2개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지, XX인지, X-X'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어. 아직은 모르겠고, 대문자 A 상대량이 없네. 그지? 와. 근데 요거까지 이제 파악을 해야지만 다 알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둘 다 22지. 그러니까 둘 다 뭐니? 이쪽이 뺏긴 거지. 그지? 뺏긴 건데, 여기에 X 염색체수를 보면 얘는 있지. 그지? 있지? 뺏긴 건데 있어. 얘는 없어. 없으면 여기에서 X를 못 받았고, 여기는 XX 제곱, 다시 제곱 이렇게 받아야 돼. 이게 설명이 돼야 된다고. 여기는 뭐니? 1분열에서 성염색체는 하나하나 같이, 그러니까 여기 한 개 있어야 되는 거야. 한 개 있는 게 리을이 여기가 돼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대문자에는 당연히 없어야지. 이쪽 갔으니까. 1분열에서. 조합이 돼야 된다, 조합이. 그걸 하기 위한 좌표가 몇 개, 설정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배웠던 DNA 상대량 표의 분석, 어떤 기초들이 좀 써먹힐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럼 이거 마지막으로 얘는 어떻게 되는 건데? 뺏겼어. 뭘 뺏겼어? X를 뺏긴 거야. 그지? 그리고 대문자의 상대량이 0인 거 보니까 얘는 여기서 성 비분리거든. X 다 이쪽으로 왔으니까. 그지? 그러면 상은 정상이어야 되니까 대문자 A가 0이라는 건 소문자 A 제곱이 여기로 왔고 대문자 A 제곱 1로 왔다는 뜻이죠. 그지? 그렇게 해서 쭉 다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 세포는 XX'을 가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X 유전자로 유전되는 표현형이 뭐야? 유전자형이 엄마의 모세포 아예 똑같은 거야. 이거는. 맞지? 됐나요? 엄마도 XX', 모세포도 XX'. 근데 원래는 X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데 XX' 둘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 그지? 다 똑같아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 쉴게. 쉬는 시간? 가계도 비분리 쉬는 시간 이후에 딱 2개만 보면 돼요. 2개만. 아이고 올게요. 시작할게. 자, 이제 그 비분리 문제인데 가계도 문제의 접근 방법,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가계도 염색체 비분리 문제풀이 해서 일단은 분석하는 기준, 순서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가계도에
비분리돼서 어떤 유전자가 뭐 잘못되고 유전병이 생기고 뭐 이런 게 있겠지, 그지? 그럴 때 성염색체 비분리 문제가 압도적 대다수다. 상 비분리보다는 성 비분리가 훨씬 많다. 이유는 당연히 성은 남자는 XY고 여자는 XX라서 그 일종의 비분리 됐을 때의 결과의 다양성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야. 남자 여자 똑같은 상보다는 XY, XX에서 X에 있는 유전자면 훨씬 더 늘어나거든. 오케이? 그래서 문제 해석의 다양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단은 잘 눈에 안 보여. 그러면 성이라고 아예 그 의심을 하면서 문제를 보는 게 맞아요. 오케이? 비분리 문제에서. 그 다음, 비분리 문제인데, 비분리 문제의 맹점이 뭐냐면, 비분리를 먼저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안 찾아줘, 이거 거의. 뭘 해야 되냐면, 문제의 조건이든 뭐든 정상인 사람이 뭔지를 봐야 돼. 이 정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비분리일 수도 있는 사람이 있거든, 문제에서. 그럼 비분리일 수도 있는 걸 생각하다 보면 다양성이 너무 커져. 이 빼고, 정상에서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아야 돼, 일단. 오케이? 정상인 사람부터 우열, 상성, 뭐 유전자형 이런 걸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연관까지 나오면 되게 어려운 문제니까 연관은 일단 지워놓자고. 알겠지? 연관은 지워놓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 연관 거의 안 나와. 비분리 문제 자체가 복잡해서 비분리인데 연관이 합쳐져 있으면 너무 어렵거든. 됐니? 그렇고. 자, 이제 정상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다 알아냈다고 하면 가계도 그려야 됩니다. 비분리 가계도 문제는 가계도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왜? 부모, 자식 1, 2, 3, 4 이게 한 최대 한 6명, 7명이거든. 근데 그 최대 6명, 7명의 가계도를 그리는 데는 10초도 안 걸려. 그 가계도를 그려놓고 여기에 알고 있는 유전자형에 이거 적어놔야지만 눈으로 봐야지만은 여기서 어떤 가능성이 있다 이게 바로 판단이 되지. 다 내 머릿속에 외워놓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가계도 그리고 판단하라고 하는 거고. 자, 비분리로 태어난 자식을 이제 정상 분석이 다 됐으면 이제 자식의 어떤 가능성을 다 봐야지. 그지? 분석하는데 가계도 문제의 비분리 조건 뭐 이 문제에서 가계도 정보나 문제에 주어지는 비분리 조건을 잘 따지라고. 비분리 몇 번? 한 번인지 두 번인지. 맞지? 두 번밖에 없어, 최대. 그 다음에 핵형이 지금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플러스 2인지 n인지 0, 그지? 마이너스 2인지 이런 거를 통해서 비분리 시기도 알 수 있지. 맞지? 그 다음에 비분리 자식의 유전자형을 추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주의사항 한번 볼게. 주의사항. 일단은 첫 번째로 부모와 다른 형질을 가지는 자손은 열성. 이거 우리 원래 그냥 가기도 할 때 부모가 같은 표현형인데 자식 중에 다른 게 나와. 그럼 무조건 이 자식이 뭐라고? 열성이라고. 그지? 그렇지? 비분리가 있어도 이건 적용돼. 100% 적용돼. 그러니까 부모와 다른 자식이 있으면 이거는 일단 열성 박아놓고 시작하면 돼.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해서 우열이 바뀌지않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건 100% 적용 가능. 근데 이거 모자 여부 기억나? 써먹었어? 잘 못 써먹었어? 좀 써먹었어? 자, 모자 여부는 뭐니? 여자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남자, 아빠지. 아래에 있는 남자, 아들이지, 그지? 이쪽. 여자 열성이라 가정에서 열성 표현형인데, 그 다음에 다른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X 유전이 아니라고 했지, 그지? 상열성 유전이라고 했어. 맞지? 상유전이라고 했거든? 그거 적용 안 됩니다. 비분리가 일어나면서 그 예외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 이거 써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모자 여부 제끼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가족 구성으로 해석이 안 돼. 먼저 해석하라고 했잖아. 정상부터 먼저 다 해석하라고 했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 가계도 분석을 다 하라고. 다시 말하지만 비분리 가계도의 정상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가계도 전체 분석보다 훨씬 간단해. 어떻게 보면. 몇 개 안 돼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해석이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면 이제 경우의 수 따지기 하다. 그럼 좀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어. 경우의 수 따지기면. 오케이? 다만 비분리 자손을 통해서 우열, 부모 유전자형도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비분리를 아예 무시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일단 정상부터 확인하고 알 수 있는 정보 다 끄집어내고 비분리 가능성을 이거일 때 설명이 되는지 다 따져야 되는 거지. 알겠지?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비분리,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배우는 비분리로 염색체 수 이상이 일어나는 건 몇 개 없지, 그지? 뭐, 18번 에드워드 증후군, 21번 다운 증후군. 그거 외에는 상 유전에서는 비분리가, 몇 개 없어. 일단은 상이라서 남자, 여자 다 동등하게 2개씩 갖고 있어서 다양성이 좀 줄어든다는 거 있지만은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상은 비분리 되면 안 태어나. 거의 못 태어나. 못 태어나는 걸 억지로 태어난다고 가정하고 문제 내면 수능에서는 그 문제 깨진 거야. 그 문제 깨져서 이제 그런 문제 나왔으면 이 문제는 다 맞다고 처리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상으로 내기는 아까 말했지만 다양성이 적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현실성이 별로 없다. 그럼 결국 뭐만 의심하면 돼? 에드워드 다운만 의심하면 돼. 그 외에는 안 태어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별로 없어. 근데 성염색체는 비분리로 태어날 수 있는 게 많아요. X0, XXY, XXX, XYY 다 태어날 수가 있다고. 오케이? 터너 증후군. 엄빠 중에 어느 한쪽에서 X 하나 받고 어느 한쪽은 못 받았어. 그럼 터너 증후군. 입이 되게 크구나. 이거는 엄빠 중에 2개를 받고 나머지 중에 1개를 받은 거야. 그래 이제 3개가 될 수 있어. 이거는 뭐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개 1개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개 1개인데 이거는 확정돼 있어. 아빠 쪽은 뭐냐? 이분열 비분리로 Y를 2개 받은 거고 엄마 쪽은 정상이야. X 하나 받은 거야. 근데 이거 봐봐. XXX, 트리플 X는 뭐야? 엄마한테 같은 X 2개 받고 아빠한테 X 하나 받든지 엄마한테 다른 X 2개, 무슨 말인지 알지? X 있으니까 하나하나. 같은 X는 요거 2배 돼서 하나하나. 이거 같은 X지, 그지? 가능성이 몇 개가 있어, 트리플 X.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는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야. 엄마한테 이렇게 받고 아빠한테 이렇게 받든지 엄마한테 이렇게 받고 아빠한테 이렇게 받든지 2가지밖에 없는 것 같지? 아니야. 엄마한테 이렇게 받을 때 1분열 비분리면 1, 2고 2분열 비분리면 1, 1 또는 2, 2 이렇게 될 수 있어. 아빠한테 받을 때도 아빠는 X 하나 Y 하나 쓰니까 1분열 비분리 1수밖에 없어. 그런 거 물어본다. 이 비분리 문제에서는 부모 중 모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난자와 결합해서 나타난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알겠지? 이때는 XY를 아빠한테 받았다고 하면 이건 1분열 비분리일 수밖에 없고 엄마 또 1일 수 있고 2일 수 있지. 그거에 따라서 뭐니? 들어가 있는 유전자가 다르고 들어가 있는 유전자가 다르면 표현형이 또 달라질 수 있어. 그걸 해석해야 되는 거야. 됐니? 터너 증후군 간단하지? 엄마든 아빠든 1이든 2든 아빠 X든 맞지? 셋 중에 하나지. 간단하지? 그지? 그래도 그나마 이 4개 중에 나오는 게 이 2가지인데 이 2가지 중에 압도적으로 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야? 다양성이 크다. 다양성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클라인펠터 분석이야. 이거 클라인펠터 분석. 다양성이 크다고. 딴 거는 외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양성이 적어. 요거 좀 있지. 다양성이 좀 있긴 해. 근데 이거는 일단 문제 자체가 잘 안 나와. 트리플엑스가. 슈퍼우먼 신드롬, 슈퍼우먼 증후군. 이건 슈퍼맨 증후군.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고. 예, 터너 증후군 가능한 거. 정리 간단하게 하지. X 하나 받고 못 받고 이러면. 아빠 정상과 엄마 못 받기. 그지? 또는 엄마 정상과 아빠 못 받기. 이거 뭐 둘 중에 하나겠지. 맞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서 못 받는다면 1분열에서 못 받았거나 2분열에서 못 받거나 뭐 그러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엄마가 정상이면 하나 받았지. 아빠에서 1분열 또는 2분열 못 받으면 되지. 그지? 정상 부모입 유전자형으로 표현형 판단할 수 있다. 이 X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누구한테 받은 건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 됐니? 끝이야 이게. 늘 클라인펠터. 클라인펠터 증후군 가능한 경우 방금 내가 간단하게 정리가 다 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XX 프라임이 뭐냐면 엄마 건데 서로 다른 엄마 거. 이건 1분열 비분리일 때. 그지? 하나하나 받지, 그지? 난자가. 2분열 비분리면 이거만 2개 받든지 이거만 2개 받든지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러니까 XX 또는 X 프라임, X 프라임. 무슨 뜻인지 알겠니? 오케이? 이렇게 1분열 또는 2분열 엄마한테 받고 아빠한테 Y 받으면 되고. 그지? 그 부모 표현형 부모가 둘 다 정상인 표현형이라고 하면 엄마 2분열 비분리인 경우에만
생명이 가능하다. 왜? 생명이 X에 있잖아. 그치? 지금 클라인펠트 X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치? 엄마가 정상이었어. 그러면, 근데, 봐봐. 엄마가 정상이었어. 응? 부모가 정상이었어. 부모가 정상이었으면 생명은 열성 유전하거든. 그러니까 아빠는 정상 X 갖고 있잖아. 그치? 아빠한테 X 받았으면 정상이야. 무조건. 엄마한테도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 받을 수 있어. 근데 생명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돼? 엄마는 X 프라임이었을 거고, 프라임을 둘 다 받아야 돼. X 프라임, Y가 돼야지만 생명이 되지. 그지? 그러면 이분열 비분리로 생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엄마 쪽. 맞니? 이게 하나의 좌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케이? 이건 아예 기억하고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뭔지 알겠지? 아빠한테 XY를 받았다는 뜻이야. 그러면 엄마는 정상적으로 하나 줬고, 아빠는 XY 주려면 1분열이지. 그치? 2분열 안 되지. 2분열은 XX나 YY 주잖아. 아빠가. 그치? 그러니까 XY 받으면 아빠는 1분열 비분리고 반드시,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클라인펠트는 엄마한테 X를 하나를 안 받는 경우는 없어요. 엄마한테 반드시 X를 하나 받아. 또는 2개 받거나. 됐지? 그것도 좀 그냥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 다음. 부모 각각 성염색체 비분리가 1회씩 일어났다. 아들 획경은 정상이다. 문제 조건이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 조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파악해야 될지 그걸로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거야. 여기까지만 딱 정리하자고. 한 번씩 성염색체 비분리 일어나는데 아들 획형이 정상이라는 건 X, Y를 갖고 있다는 뜻이지. 그치? 그러면 이 가능성은 아빠 쪽에서 M1 비분리로 아빠 쪽 X, Y 다 받고 엄마 쪽에서 못 받으면 되지. 둘 다 비분리가 일어나니까 엄마 쪽 못 받는 비분리, 아빠 쪽 다 받는 1분열 비분리. 그지? 그러면 이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빠와 아들은 X, Y 유전 정보 아예 똑같이. 그지? 그러니까 아들과 아빠는 아예 유전자형과 표현형이 동일할 거야. X, Y에 있는 유전자에 대한 유전자형 표현형이 동일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부모 각각 성염색체 비분리 1회씩 일어나는데 아들 획경이 정상이려면 봐봐. 아빠가 Y만 주면 이건 뭐지? 정상분리지. 비분리 아니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빵이거나 XY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지? 비분리라면. 근데 빵을 주면 Y를 받을 데가 없지? 그러니까 아들이 정상이라고 하면, 그 핵상이 정상이라면 아빠한테 반드시 1분의 비분리 XY 다 받아야 되고 엄마한테는 안 받아야 되는 게 맞아. 이 외에는 예시가 없다고. 됐니? 이거 포인트. 마지막. 부모 각각 성염색체 비분리 1회씩인데 딸인데 획형이 정상이야. 그러면 딸이니까 X 2개 갖고 있는 건 정상이라는 뜻이야. 그지? 그러면 가능성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자, 아빠 비분리로 아빠한테 2개 다 받았어. 아빠 X 있잖아. 2분열 비분리하면 X 2개 받지. 그지? 엄마한테 못 받는 거. 오케이? 그러면 아빠의 표현형하고 같겠지. 아빠도 원래 X, Y였는데 그 X에 있는 유전자대로 성염색체 유전자 표현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딸도 지금 똑같은 X를 2개, 아빠의 X를 2개 갖고 있으니까 그대로 동형접합으로, 그지? 표현형 같겠지. 열성, 우성 생각할 필요 없지, 그지? 됐니? 그 다음, 엄마 1분열 비분리면 XX 프라임이고 아빠한테 못 받는 거. 그러면 딸이 획경이 정상이지? 도현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니? 괜찮아? 나 봐봐. 진짜지? 자, 이러면 뭐야? 아예 엄마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원래 엄마하고? 원래 엄마가 XX 프라임이 있었잖아. 1분이 비분리하면 XX 프라임 그대로 받는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엄마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엄마 쪽에서 2분열 비분리로 X 둘이 있거나 프라임 둘이 있거나 하면 이거는 엄마 표현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그지? 뭔 말인지 알지? 그러면 엄마의 한쪽 유전자의 표현형이 나온다. 엄마하고 다를 수 있다. 오케이? 이 정도로 정리를 끝내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론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자,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저번 주에 내가 줬던 그 자료를 마무리를 해야 돼, 이제. 이번 주에. 알겠지? 그러고 이 뒤에 있는 문제는 일종의 챌린지 코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안 나오냐? 엥? 뭐 문제? 응? 뭔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뒤에 보면, 페이지에 보면 기출 자료 분석이라고 하는 거 있지, 그지? 요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요거 지금 5개인가 나와 있을 거야. 응? 요거는 저번 주에 줬던 거 그 유전병 문제자 내신 문제자료 있지, 그지? 그게 끝난 다음에 도전하는 거야. 알겠지? 또 도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수업 외에라도 내가 모아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 거야. 알겠지? 오케이? 일단은 이론은 여기서 마칠게요.